자, 여러분, 학습지 31페이지입니다. 자, 31페이지에는요, 우리가 절대 연령에 관해서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에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지층의 연령 구하는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층의 연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했거든요. 상대 연령을 통해서 지층의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과 절대 연령을 통해서 지층의 연령 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상대 연령 구하는 방법에는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사학의 법칙. 몇 가지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5가지 지사학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누가 더 빠르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뭐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일어났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대조해서 비교하는 대비, 이 대비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순서고 어떻게 쌓였는지 언제 쌓였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방법을 다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절대적인 연령을 구해내면서 이 지층이 얼마나 됐을까 이 연령을 알아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의 학습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땡땡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인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절대 연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 연령을 구해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원소가 있어요. 이 원소는 암석 안에 많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 원소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절대 연령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 뭔지 쌤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내뱉는 동위원소를 이야기해요. 자,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쌤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탄소는 여러분 원자 번호 몇 번이죠? 해해, 리베붕, 소노프네 뭐 이런 거 주기율표 외운 적 있죠? 자, 얘는요 양성자가 6번, 원자 번호 6번인 원소예요. 그럼 양성자가 6개 있단 소리예요. 그러면 중성자도 몇 개 있냐면요 6개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 2개 더하면요 질량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이거 2개 더한 거 10이에요. 그래서 10인 C가 굉장히 안정한 상태이거든요. 이게 자연상에서는 안정한 애예요. 안정한 원소예요. 그런데 돌연변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는 6개인데 막 중성자가 너무 많아서 8개인 이런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질량수가 몇이냐 하니까 14다, 그죠? 그래서 14C 이런 애들은 원래 안정적인 거에서 벗어난 애니까 얘를 불안정한 원소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4C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한 원소로 바뀌어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붕괴를 하게 되는데요. 붕괴하면서 내뱉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을 막 이렇게 내뱉고요. 2번째는 열을 내뱉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어디에서 또 나왔냐면 지구 내부의 멘틀에서 하부가 온도가 뜨겁고 상부가 온도가 차가운 이유, 멘틀 내부에서 열을 발생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열 방출이었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학습지 어딘가에 있었어요. 자, 그때 등장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원소로 계속 우리는 붕괴한다는 사실에만 이번에는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일정한 속도로 붕괴되는 속도도 되게 일정해요.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일정한 비율만큼 차근차근히
안정하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붕괴하기 전에 있는 이 불안정한 원소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줄 거냐면요. 자, 얘네들을 모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때 모자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모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붕괴되기 전에는 엄마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가 붕괴가 돼서 만들어지는 이에는요. 붕괴되고 난 후에 만들어지는 이 안정한 원소는요. 아들 자자를 써서 자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모원소는 붕괴하는 원소예요. 그런데 자원소는요, 모원소가 붕괴돼서 생성되는 원소예요. 생성되는 원소. 자, 그러면요, 처음에는 모원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 붕괴가 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데요. 모원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렇게 바뀐다고 했으니까 모원소의 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자원소이기 때문에 이 자원소의 양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거에서 안정한 거로 붕괴되는 이 시간에 과학자들은 주목을 했어요. 자, 이 시간이 모원소가 붕괴돼서 모원소 원래의 양의 50%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였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붕괴돼가지고 처음의 절반, 그러니까 50%만 남아있게 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과학자들은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요, 반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처음에 모원소가 100%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50%로 바뀌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바로 반감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감기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요, 지층 안에 이 모원소라고 하는 이 원소가 몇 프로 정도 남아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애는 반감기를 3회 거쳤네? 그런데 이 원소는 한번 반감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억 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 애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 없이 3회 정도 반감기를 거쳐야 되는 양만 있다면 이거는 15억 년짜리 암석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연수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반감기에 대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원소, 자원소가 뭔지 지금 쌤이 정의를 설명한 거예요. 학습지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자, 절대연령 구하는 데 필요한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분출하면서 일정한 속도, 일정한 비율로 붕괴해되면서 점점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것은요, 처음에 있었던 걸 모원소라고 한다, 그죠?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애예요. 모원소는 불안정한 애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점점 붕괴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바로 자원소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원소가 붕괴해서 새롭게 생성된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소는 안정해요. 그리고 모원소는 가면 갈수록 붕괴되니까 점점 양이 감소할 건데 자원소는 감소되는 만큼
바뀌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애기 때문에 이 애의 수는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라고 하는 정의까지 봅시다. 반감기는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모원소의 양이 처음의 절반 50%만큼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감기는 원소의 종류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온도가 500도이든 1000도이든 800도이든 그리고 압력이 뭐 5kB이든 3kB이든 막 이렇게 압력이 변하는 거에 이러든 저러든 전혀 관계없이 항상 반감기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만 변하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원소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쌤이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모원소가 238 우라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붕괴되면 206 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가 100개 있었을 때 50개로 변하는,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0개 있었는데 50개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44.7억 년이래요.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린다, 그죠? 그래서 어떤 원소에서 여러분 우라늄, 그렇게 불안정한 238 우라늄이 예를 들어서 50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적어도 44.7억 년이 지났다는 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보다 뒤에가 돼야지 이 시간 동안에 이 애가 50%로 감소됐을 수 있으니까, 감소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암석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반감기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